사실 대부분은 큰 부작용이 없어요. 응급피임약을 복용할 때 너무 간과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거 나 벌써 옛날에 먹었는데 또 먹어야 돼 이렇게 굉장히 무섭다고 생각하고 나 이제 큰일 날 거야 하는데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안전한 약이니까 상품화된 거고, 그래서 안전하게 의사의 지시를 받아서 복용하면 큰 문제 없으니까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가장 흔한 부작용은 구역, 구토, 복통과 같은 이런 위장관 증상이에요. 그래서 먹었더니 약간 울렁울렁거리고 미식미식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항구토제랑 같이 처방하는 경우도 있는데, 만약에 나 복용한 지 3시간 이내에 구토를 했어 라고 하면은 약물 흡수가 안 됐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복용하셔야 되고요. 실제로 이렇게 구토가 그렇게 흔하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또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중 하나가 이제 생리불순이에요. 이것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한 일주일 전후 왔다 갔다 거리지 크게 문제 없고, 가끔은 부정자궁 출혈이 생겨서 찔끔찔끔 생리 아닌데 피가 나오기도 하고, 생리가 당겨지고 또 불안하게 이게 미뤄지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울리프레스탈 아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배란을 지연시키기 때문에 생리가 약간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한 일주일 전후 상단에 돌아오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사실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용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왜 복용하는 여러 가지 약물 중에 정신과 약물이 있다던가, 비만약 중 토피라메이트 성분이 있는 약을 쓴다던가, 여기는 이제 큐시미아라는 약에 많이 들어있고요. 또 비만약의 보조제로 사용하는 성분 중에 하나가 토피라메이트인데, 이런 약물들은 피임약의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어요. 그래서 같이 복용하실 때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또 건강보조식품 중에 세인트 존스 워트, 우리가 성요세풀이라고 하는 어떤 PMS, 월경전 증후군의 증상 경감을 위해서 복용하는 그런 건강보조식품인데, 이런 약물을 복용했을 때는 피임약의 그런 효과를 떨어뜨리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병용하지 않는 게 원칙이고요. 또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레이프루트 주스, 자몽 주스를 예를 드는데, 자몽 주스는 오히려 이 약의 농도를 더 상승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자몽 주스도 같이 복용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이거 이외에도 모든 약물은 간으로 많이 대사가 되기 때문에 간이 굉장히 안 좋아, 간 수치가 많이 높아 하는 여성들 주의하셔야 되고요. 또 조절되지 않는 천식이 있는 여성들의 경우에도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내가 어떤 약을 복용하고 있는지, 어떤 병을 앓고 있는지 의사와 상담 후에 처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의사 선생님한테 잘 말씀만 드린다면 비교적 안전하게 복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내가 사전피임약을 꾸준하게 복용하고 있는데 그냥 불안해서 나는 응급피임약을 하나 더 먹어야겠어 라고 하는 거는 제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미 사전피임약으로도 99% 이상의 충분한 피임 효과를 누릴 뿐만 아니라, 응급피임약을 복용했다고 피임 성공률이 더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호르몬 상승으로 인한 부작용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하시는 건 금기입니다. 응급피임약은 한 생리주기당 한 번만 복용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런 호르몬으로 인한 피임법을 이 생리주기당 같이 병행할 수 없는 만큼 콘돔을 더 철저히 써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 피임약을 2번 먹을까 말까 하는 일은 고민해서 사라져야 되겠고요. 또 병원을 바꾸면은 이 다른 선생님이 모르고 응급피임약을 또 처방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번 생리주기당 응급피임약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다른 병원에서 진료받을 때도 반드시 알려야 되고요. 이렇게 여러 번 복용을 하면은 호르몬 부작용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거 유념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래 먹었다고 내성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번 달에 먹고 2달, 3달 있다가 한 번 더 먹었다고 응급피임의 효과가 더 떨어지는 건 아니고요. 한 생리주기당 한 번 이상은 먹지 말아라. 그리고 피임 성공률이 100% 되는 거 아니고, 상대적으로 그렇게 실패율이 너무 낮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부득이한 경우 복용해야 되는 피임법이지, 그냥 사전 피임약처럼 무턱다고 복용하셔는 안 된다는 거 항상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도 처방받을 수 있어요. 특히 이제 어린 청소년 경우에 내가 무방비 상태로 피임을 안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할지 몰라서 그냥 인터넷만 찾아보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 산부인과에 와서 정확한 피임에 대해서 상담을 받고 그리고 처방을 받을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 말고, 이런 안전하지 못한 그런 피임을 했을 경우에는 산부인과 전문의 선생님의 상담을 받도록 하세요. 모유 수유 중에 응급 피임약 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라고 많이 문의를
진단을 하시는데요. 울리프리스탈 아세테이트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지침에 한 일주일간 모유 수유를 금해라 라고 돼 있는데 미국 가이드라인은 24시간 동안 수유를 금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레보노게스트렐의 경우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한 8시간 수유를 금해라 라고 돼 있는데 미국에서는 뭐 레보노게스트렐 성분은 수유 중에도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다라고 돼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응급피임약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응급피임약은 말 그대로 응급피임이에요. 그래서 내가 부득이하게 피임을 제대로 안 했을 때 신속하게 대처해서 빨리 복용하면 꽤 높은 피임 성공률을 올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모든 거를 다 신뢰할 수 없는 피임법이니만큼 꼭 부득이한 경우에 사용하고요. 또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제대로 된 피임을 못했다라고 여길 때는 너무 지체하지 말고 산부인과 전문의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신속하게 처방받으실 걸 권합니다.